자, 그렇다면 명태균 씨는 왜 이러는 걸까? 명태균 씨는 왜 이러는 걸까? 김재원 최고와의 어떤 이른바 설전 비슷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관측입니다. 들어보시죠.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될 개가 겁에 질려서 마구 짖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막무가내로 떠드는 허풍쟁이니까 날 구속시키면 나도 떠들 거다 이런 식으로 마구 지금 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교도소로 보내야 됩니다. 자, 김재원 최고의 이 발언 직후에 명태균 씨가 이 오빠 카톡을 공개한 겁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죠.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 가만히 아무 그 답변도 안 하다가 그거 올리니까 그렇게 답변이 빨리 신속하겠어요? 어이구 야 그 사람들 그 아니 김재원 씨가 사람을 뭐 내가 고소하게 뭐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그러면 돼요? 몇 번 경고 줬는데 제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다 까나. 그럼 까줘야죠. 자료정리 싹 해야 돼요. 자료정리 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자,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톡 캡처가 2,000장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와의 카톡 공개 그런 거 한 2,000장 된다. 김재원 사과할 때까지 계속 올릴 것이다. 거기 가면 김건희 여사 오빠 또 나온다. 오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카톡에. 사적 대화 아닌 공적 대화도 올려줄까? 대통령이 체리 따봉하는 것도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더 있다는데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2,000장은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오빠가 또 나온다는 거고 대통령의 체리 따봉도 들어있다. 공적 대화도 있다. 라는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재원 최고가 철창에 들어갈 개 겁에 질려서 짖는다라는 표현에 분노해서 자기는 이런 걸 공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는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본인에 대한 들어요. 수사? 네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전과가 있거든요. 어떤 전과가 있냐면은 2019년에 창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어떤 전과냐?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예요. 네. 어떤 사기를 쳤느냐? 저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건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 명태균 씨가 어떤 사기를 쳤냐면은 창원시 6급 공무원한테 5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돈으로 3천만 원 받은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형이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6급을 5급으로 올려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만드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지만 또 내가 한번 수사를 받아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내가 구속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어린 딸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자료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쭉 보니까 그 관련된 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명태균 씨가 스피커폰으로 대통령 등과 통화를 녹음했던 것들을 들려주더라. 그러니까 저런 그 카톡 말고 진짜 대화 녹취한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인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하고 이야기한 사람이네. 이런 걸 자기가 그렇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명태균 씨는요. 깔려면 그냥 다 까는 게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든지 다 그냥 드러내가지고 명태균 씨도 법적 책임 부담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참에 그냥 이렇게 곰팡이 같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에 음습한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여든 야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수사에 대한 어떤 압박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때문에 이 문자를 공개하고 막 이런 저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정익주 변호사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태균 씨는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 일단 명태균은 어떤 인물? 70년대생, 1970년생. 경남 여론조사 업체를 대표했었고요. 방금 정익준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차례 벌금 전력이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가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비 절반은 떼주었다. 빌려준 돈이 다 아니다. 이친씨 공방, 그 의혹으로 명태균 씨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 수사에 대한 어떤 반발, 두려움, 압박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런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네. 본인 수사를 피하거나 본인의 어떤 구속이나 수감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백주대낮에 협박하고 있다. 뭐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문제는 그거보다 여기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압감을 느낄 거예요. 예컨대 당내 선거에 개입을 했다든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든지 또 경남의 여러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경남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현직 경남도지사들과의 관계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와 지금 이제 박한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사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와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 또 윤한홍 의원 자체가 저 사람 후보한테 후보 시절에 가까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의 경남 지역에서는 파다한 거 아닙니까? 질적 수준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범죄의 가담성이 많은 거고,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때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혹은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여론 조작으로 그 후보를 1위로 만드는 데 노력을 했다거나, 그럼 이건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단순한. 더 있다. 예. 그런 것이 훨씬 중압감일 거예요. 자기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영선 의원한테 얼마 줬다 받았다 감옥 가는 거요. 그거는 갈 수밖에 없다고 작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몇 년 살고 나오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쓴 것처럼 보수가 망하는구나.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행태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러면 6급을 5급으로 올려줄 수 있다 했다는 것은 어떤 구청장 선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은 시장 선거에 창원시장이나.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도 그런 걸 아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준석 말하자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여론 조작적 기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선도적인 거죠. 이준석 1위다라는 걸 제일 먼저 명태균 여론조사가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여론 조작을 통한 경선 후보 조작 이렇게까지 들면 이거는 전체적인 뭐 경남 정치판이 국민의힘 정치판이 다 힘들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때부터 당내 정치의 여론조사 기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얘기한 것처럼 이 파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인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네. 거의 협박하듯이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의혹 말고 무언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의심이었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매일같이 대통령 부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허풍이다, 거짓이다라고 반박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2021년 6월 18일에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예.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요? 수시로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전반적인 거를 짜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무조건 스피커폰이었군요. 두 분이 같이 들으셔야 되니까. 네네. 자,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떼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수사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의 상황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이 뉴스토마토하고 첫 그 취재가 돼서
이 사건이 폭로되기 시작할 즈음 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됐을 즈음입니다. 아마 그가 단초가 돼서 본인을 대통령실이 보호해주지 않는구나라고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이미 뭐 대통령 부부가 한남도 관저로 들어간 이후에 좀 소홀해졌다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올해 총선 과정에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서운함을 넘어서 당장의 신병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과정을 폭로하면서 네. 대통령실을 좀 압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럴 때에는 이 정도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더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제 공개된 메시지만 봐도 김건희 여사가 완전 의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태균 본인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본인은 판을 짜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본인은 산이다. 약간 과장과 허풍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정권을 자기가 만든 정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사실은 대통령실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떤 보호 조치 없이 그냥 뭐 실제 보호해주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김건희 여사는 그 본인 주변의 7명의 어떤 라인을 비선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결정을 한다고 하니 본인으로서는 스스로 보호 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검찰도 그러면 빨리 수사의 속도를 내서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해서 조치하고 이런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검찰의 입장이 지금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수사가 과연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수사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공개된 여론조사 조작 이 부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 명태균과 강혜경 보좌관이 공개했던 그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의 문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명태균이 지금 쥐고 있는 카드 중에는 이 외에 더 큰 뭐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경제적 이익에 개입됐다거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대처나 대응 방향이 없기 때문에 검찰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 김영주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라는 어떤 방식과 도구를 통해서 작은 정치부터 개입해서 거기에 이해관계를 개입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 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그 이익을 실현하다가 처벌을 받았다면 2021년, 22년은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지금부터 명태균이 던질 카드, 그걸 대통령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그래서 검찰 수사도 아직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당 또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가 다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허위로 부풀려져 있고 일종의 허풍에 가깝다라는 반박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제대로 대응을 잘해서 진위 여부도 빨리빨리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